Audio Jungle. 안녕하세요, 백만송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건축업을 직접 경영하신 한송이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의 명상 스토리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명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남편이 금융기관에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남부를 거 없이 잘 살고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게 참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퇴근을 하고 와서는 네. 저한테 이제 재테크로 건축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모두 돈을 좀 많이 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좀 부러웠던가 봐요. 좀 더 잘 살아서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저를 호강시켜주겠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저를 이제 한마디로 막 이렇게 좀 꼬신다 할까.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사업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경험도 없고 남편도 경험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건축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제가 계속 강하게 나오자 그 후부터는 계속 이제 두 사람 간에 싸움이 이제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관공서에 가서 이미 회사 명칭까지 다 만들어서 그래갖고 서류를 제 앞에 내놓는 거예요. 네. 한참 동안 제가 말을 못 이어서 결국은 이렇게 일을 저질렀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그래 제가 서류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뭐 전부 제 인감으로 해가지고 뭐 다 안전하게 뭐 서류를 다 갖춰서 가져왔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라셨겠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었죠. 저를 대표이사를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미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서 이걸 운영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끝에 무언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모 대학교 이제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또 환경대학원도 그렇게 수료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겠네요. 네, 그래. 많은 돈도 버리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돈이 이제 좀 많이 벌었으니까 아파트를 짓자 해서 이제 아파트를 그 32평짜리를 이제 좀 지금 몇 동을 지었습니다. 지어가 거의 분양도 다 자기 금융위기가 닥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서 그때가 1997년입니다. 네. 그래서 매스컴으로 뭐 자살이다 무도다 쉼없이 매스컴에서 놀러 나오고 분양을 했는데 이튿날 되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거의 80%가 이제 해약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부도가 나느냐 그 위기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직접 피부로 겪게 되었고 보니까 막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분양했던 아파트를 거의 헐값으로 다 매매해버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을 피해주기 싫어서 저희 집까지 다 팔아서 해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뭐 그래도 이제 그동안 진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올 때 갔다 없는 거죠. 참 지금이니까 이렇게 제가 말은 하지만 그때 참 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했고 또 그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그 자식들이 뭐 곧 대학 입시가 가까웠는데 고3, 고2였는데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뭐 문제지만 우선 먹고 살아야 될 일이 너무나 이제 큰일이었는 겁니다. 남편은 어머니께서 10년 만에 또 뭐 공들여서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귀하게 키워서 뭐 어려운 이런 고비를 이렇게 넘기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의지할 남편마저 그러니까 저는 청량감에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을 보니까 정말 눈물밖에 안 나고 제가 뭐 이렇게 일선에 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 자식을 보니까 어떨 게 없어요. 그때는 제가 그래서 애기도 봐주고 비디오 테이프 공장까지 제가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일을 하리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도 한번 안 해봤습니다. 그때 남편의 월급은
그 대출낸 이자로도 모질했고 생활에 한 푼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서점을 들렸습니다. 이렇게 책을 이래 이제 돌아보다 보니까 맘술에 관한 책이 눈에 확 뜨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들고는 제가 책장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면서 보니까 이 마음수련을 하면 힘들었던 마음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제 눈에 확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는 이제 집에 와서 정말 숨도 안 쉴 정도로 그 책을 금방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읽어보고는 그 다음날 제가 명상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명상을 하시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많은 변화가 있었지. 네. 3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고 제가 원망스럽고 그래 했던 마음들이 다 없어지면서 말로서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또 상대를 상처를 주고 자꾸 상대 탓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하면서 없어지고 하니까 제가 뭐 신경성으로 위장병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인가 위장병도 없어지고 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고 원래 생활을 되찾아서 제가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밝고 달라지니까 딸이 어느 날 엄마 나도 그거 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래, 엄마 나는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딸도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남편도 바로 가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세 식구가 하니까 서로 자기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하다 보니까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이런 거는 뭐 전혀 없고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 갈등도 싹 눈독듯이 다 놓고 남편이 한 달 전 그렇게 내 명상을 하고 나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정말 교실에서 저를 사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말 서로 돌아서서 울고 좀 그랬습니다.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명상을 했는데 너무 엄마 좋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산 삶을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많았다고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남달리 많았고 내 자식이 최고로 1등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못했다고 제가 애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웃음으로 끝냈습니다. 진짜 이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족 간의 힘든 갈등 상황에서 진정한 화해를 하시게 되셨네요. 네. 그럼 마음수련 명상은 나에게 땡땡이다.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마음수련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환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마음도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건강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건강도 좋아졌죠. 그냥 이제 평소에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늘 주름이 없다. 그 원인이 뭐냐? 늙지를 않는다. 항상 즐겁다. 이런 말 참 마음에 듣습니다. 제가 네.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또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자랑 같지만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무엇보다 더 급하게 이 마음수련 명상이라고 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 마음수련 명상부터 하시고 뭐 직장 일을 하시든지 뭐 삶을 살아가시면은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부딪힘도 없고 대인관계도 원활하고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이 만수르 명상을 하시면 우울증도 없으시고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는 언제 뭐 지나간 저는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성분들은 갱년기나 또 노인성 우울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많이 힘들어죠. 네, 오늘 나오셔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그 개인적인 사연도 얘기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